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상황을 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지금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와서 아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뭐 장면에 보이시는데 아마 계속 그 국회 보좌관들이나 이분들이 대통령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계엄군들이 국회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지금 막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보좌진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지금 정문에 본관 입구에서 지금 일단 몸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계엄 때도 있었던 장소인데 저기가 이제 본관 입구고 저기를 들어오면 2층입니다. 2층이고 저기 2층 옆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로텐도홀이 있고 로텐도홀 양쪽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주로 열리는 예결위 심사를 하는 예상결산위원회 회의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본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관을 지금 민주당 보좌관들과 야당 의원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야당 의원들 대통령 지금 비무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영력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독대를 했고 지금 아직까지 그 독대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전달받지를 못했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독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보수 우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대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기를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으로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식의 행동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국회의장이 조금 있다가 3시 20분에 일단 기자회견을 해서 아마 이 대통령의 국회 출입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아마 거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국회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저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의 출입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국회에서 또 다른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지금 일단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이제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소관이다 보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아까 이야기했던 홍장원 1차장의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좀 즉각적인 업무 일단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사실은 어제 당론으로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로 했지만 상황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황 변화가 생겨서 지금 일단 국회 앞에 경찰들이 일반인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일단 일반인 출입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긴급 의총도 열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홍장원 1차장이 일단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헌위법적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위헌위법적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계엄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을 가지고 그 불체포 특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체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인 내용이고요. 현재로서 이제 홍장원 1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홍장원 1차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빠른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고 또 그 폭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검찰에서는 뭐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서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이 관련된 수사를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침에 이야기 듣고 참 도저히 제 귀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우리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야당, 그다음에 일반인인 김어준 씨, 그리고 또 전 대법원의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이런 사람들 다 잡으라고 그랬을까? 이게요. 지금 다 수사와 이걸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정착되어 있는데 뭔가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걸 잡아서 넣으면 대한민국이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무슨 뭐 미개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로 이동 중이라는 기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하겠다. 예. 네. 의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 그건 아직 아닌 것 네,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의총에 참석하는 거를 막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도 지금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우리가 따져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네. 홍장원 1차장이 증언을 했고 홍장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다면 이것은 큰 위헌 위법 사항에 네. 해당됩니다. 네. 그러나 탄핵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표를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좀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추경호 원내대표 이 세 명이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그래요. 면담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 임기 단축과 개헌 이거를 아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어제 아마 초선들이 입장 밝혔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입장들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 이 뭐 나오는 이야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없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대통령이 위중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현 대통령의 어떤 좀 현실과의 어떤 동떨어진 지금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분 계엄령 내린 걸 보면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무리 그렇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다 잡아들인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게 정말 쿠데타가 아니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지금 외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위 쿠데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이것은 친위 쿠데타가 맞고 그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법률가로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까지가 전제입니다. 네. 그러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헌법 91조 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기관을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다면 이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네. 계엄 선포도 비상계엄 선포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네.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많이 지시를 한 것이 지금 보면 거의 뭐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방첩사령관 이 사람은 바로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또 충암고 출신이죠. 지금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주로 충암고 출신들이 지금 이 사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고 이뤄냈고 지금 제가 들은 첩보는 지금 방첩사령관이 지금 좀 전에 나온 다시 속보입니다. 윤 대통령 국회를 다시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 이렇게 오늘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아마 용산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하지 않겠다. 일정이 없다. 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 방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지 뭐는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이 맞춰져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다시 돌아왔고 대통령은 지금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다. 국회 들어오지 않겠다. 일정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방금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의총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 오고 계신다는데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닐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안 오는 것 같네요. 네. 자, 대통령 국회로 안 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로 오지 않고 아마 이제 곧 뭔가 어떤 입장 발표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상황 자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내일 있을 탄핵 투표에 대해서 당론을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은 근데 여인영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야기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행동 특히 국회의원들과 여야 대표들을 다 체포해서 방첩사에 구금하기로 했다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뭔가 또 새로운 다른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수대면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장 표명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이 엄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오늘부터 막 이 소위 지라시나 이런 걸로 나왔던 게 바로 제2 비상계엄설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제2 비상계엄설이 내일 집회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통당 쪽에서 정광훈 목사 쪽에서 뭔가 일을 좀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걸 빌미로 제2의 이 비상계엄을 내린다 이랬는데 조금 전 국방부 차관이나 국방부 쪽이나 이쪽에서 절대 응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해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전 사령관도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가 또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좀 부당해서 일단 특전사 요원들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적극적인 행동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대통령은
이번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비상계엄의 초점을 1차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구금 거기에 맞췄던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선관위 들어가서 자료를 뽀여오는 거 거기에 일단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정치인에 대한 구금에 대해서 이 공무원, 이 홍장원 차장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상황을 놔두면 혹여 더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빨리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홍장원 차장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었죠. 방금 또 증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와 같은 군인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국정원 그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홍장원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 네. 이렇게 방금 또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보고가 된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CNN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CNN과 인터뷰가 저녁 한 6시경에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CNN 기자가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그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네네. 물었습니다. 아하. 지금 아마 CNN 인터넷에 가면은 아마 네. 그 기사가 올라와 있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답변을 어제 들었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옮기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비슷하게 좀 옮기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이 계엄 사태 이후로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나 CNN과의 인터뷰는 응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그 불안함을 내가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태를 이제 진정시켰고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제2계엄을 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2계엄은 반드시 내가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막겠다. 그래서 한국에 걱정 말고 투자를 해달라. 근데 어제 2차 계엄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저녁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것이 현장에서 살짝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아 있었는데 네. 아마 이 저녁에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또 하나 속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방금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방금 의원총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 네. 방금 대통령님과 만났고 최고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 하셨다. 계엄 선포 당일날 정치인들 체포 시도,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 타개를 못하고 과거 최순실 사안은 그 측근들이 나선 사안이지만 그와 다르게 이건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 및 국회를 진입한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당론을 바꿀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하겠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어려운 결단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즉 대통령의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 12월 3일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으나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다 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했다는 요약본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 정치인 체포는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된 입장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한 대표의 뜻이고, 그래서 한 대표는 당론을 본인이 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필요하다. 이런 아마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아무 성과가 없이 사실상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면담이 있기 전까지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인 지금 뭐 12대가 지금 뭐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고, 자, 이 특히 체포죠. 정치인 체포를 했다는 이거는 아마 국민들의 이 영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는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제2의 6.29 선언 같은 그런 전격적인 선언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아마 오늘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이 현실에 대한 상황 판단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마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듯이 어제 친윤 핵심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처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태 해결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 대표가 CNN과 인터뷰에서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카드 솔직히 아직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몇 차례 어떤 언론 담화문 발표를 하겠다. 내가 왜 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 뜯어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열받을 거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못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장원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했다는 거는 뭐 저도 확인을 했고 했는데도 이걸 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뭐 증언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 체포 문제는 굉장히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단순한 계엄령을 떠나서 이거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정면 도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국가적 리스크가 작용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장교로 했습니다. 공군 네. 장교로. 장교들은 그 작전 계획이라는 거를 그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자들이기도 네. 하고요. 비상계엄이 되게 됐을 때 장교들은 비상계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행정부에 계엄군이 진주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행정부의 권한을 군이 하는 겁니다. 사법부도 일부 사건들의 경우는 대법원을 제외하고 군사법원이 1심과 2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들이 마비가 되고 군사법원이 담당을 하게 되고 대법원만 민간인이 네. 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전부 군인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장교들은 작전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시 또 긴급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네. 장교들은 작전 계획 내용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자신이 민간의 어느 기관에 어느 역할을 할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비상계엄은 전시 등에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엄이 정당했다라던가 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그것도 헌법이 정하지 않은 요건 아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정말 배격해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극좌파 인민민주주의자와 다를 게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입니다. 네. 독재를 지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포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본권, 자유권을 군인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계엄은 헌법상 전시와 전시에 준하는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에 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전시에 준하는 경우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라던가 쓰나미가 발생해서 경찰력만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고령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포고령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위증교사가 효과가 없다고 위증교사가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독재를 옹호하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교들이, 군인들이 행정부의 각 부를 장악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구청장이 되는 게 계엄입니다. 그 계엄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에서는 저는 중대한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내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군사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독재주의를 지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선을 긋고 어떤 우리가 지향점은 여러분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게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뭐였죠? 지금 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왜 이런 식의 이 발상을 했을까라는 것들, 그건 정말 저는 정말 미스터리 같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